치주 질환은 가장 젊었을 때, 선홍빛의 잇몸이 굉장히 예뻤을 때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치과 질환의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치주 질환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그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가 그냥 뼛속에 박혀 있지만 실은 뼛속에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치아와 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있고 그 다음 잇몸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양치할 때 이제 외관상으로 보이는 치아와 그리고 빨간색, 붉은색의 선홍빛의 잇몸이 있지만 잇몸 안에는 뼈가 있고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치아에 생기는 한마디로 치아가 썩는다고 하죠. 그게 충치고 그 충치를 제외한 치아 주변 조직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충치가 좀 있으면 실제로 양치를 잘하고 위생관리가 되면 초기 충치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정지된 우식이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초기에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치주질환은 굉장히 좋습니다. 충치질환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상태를 복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치주질환은 가장 젊었을 때, 선홍빛의 잇몸이 굉장히 예뻤을 때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잇몸뼈 레벨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치주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주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서 치주질환을 치료를 받는데 나는 스케일링 맨날 받기 때문에 치주질환을 받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그러면 스케일링을 열심히 받았으면 치주질환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지고 치아가 흔들려서 뽑고 임플란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주변에는 이 치주질환 때문에 굉장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주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 그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에 보이는 치석을 갖다가 음식물을 이제 저희가 먹게 되면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세균이 그 음식물 찌꺼기를 치아에 단단하게 이제 돌처럼 굳게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보통 치석이라고 하고 그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거를 갖다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잇몸 위에 보이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게 스케일링이고요. 두 번째로 루트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루트 플래닝이라는 거는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루트를 평탄하게 하고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걸 말하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잇몸 치료가 큐렛이에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마취하고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잇몸 수술인데 저희가 이제 플레보피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모든 잇몸 치료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치석을 제거하는 게 결국 세균을 제거해 주는 건데 그게 잇몸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치아 뿌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치주염이 진행이 됐고 세균에 의해서 이미 부착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이 기다리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고 거기를 실제로 보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잇몸을 열고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게 잇몸 수술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의료보험이 되고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술식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생 연고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뼈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할 수 있는 엠도게인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쓰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비용만 추가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는 꼭 챙겨서 자기 본인의 상태를 먼저 평가를 받으시고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치주질환에 대해서 꼬집어 봤고요. 유용한 정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적절한 잇몸 치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요청드립니다.